항상 어떤 일을 할 때 왜? 라는 질문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은 저희가 이 AI가 왜 필요한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이미석 교수님 모시고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사실 AI가 불과 작년 초까지만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열풍을 불 건지는 몰랐었는데 네. 올해와 작년의 분위기는 완전히 좀 완전히 다른 것 같은 달라졌죠. 생각인데요. 교수님, AI가 왜 중요하다라고 저희가 봐야 될까요? 비즈니스적인 그런 네. 관점에서 이야기하면 전통적인 과거의 비즈니스는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정보,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지식, 네. 거기에 이제 인터넷이나 정보 기술을 이제 씌워서요. 네. 뭔가 부가가치를 만들었던 이런 시대이거든요. 근데 이제는 뭔가 네. 혁신적인 것들을 이제 만들어 내기 위한 네. 어떤 수단이 필요한데 그 혁신적인 게 이제는 이제 스마트라고 하는 네. 이러한 게 펑션이 씌워져야지 비즈니스에 많은 것들을 창출할 수 있는 역량 또 힘이 될 수 있거든요. 그 스마트라고 하는 펑션을 만들어내는 AI에 대한 역량을 배우고 또 개발하는 게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AI가 사실은 그런 많은 것들을 해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네. 그렇다면 뭐 그냥 쓰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네. 꼭 배워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일단 쓰기 위해서 배우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네, 그쵸. 네. 그다음에 누군가는 이제 공급을 해줘야지 맞습니다. 또 쓸 예. 수가 있잖아요. 네. 네, 불과 한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소프트웨어 오리엔티드 된 세상이다. 그렇죠. 뭐 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네. 했는데요. 지금은 이제 AI 오리엔티드 된 세상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모든 세상이 다 AI 기술을 적용을 해야지만 뭔가를 할 수 있는 이런 세상이 되었거든요. 네. 근데 과거에 저처럼 컴퓨터 쪽을 전공한 사람들이 네. 사회 모든 분야에 있는 AI 서비스를 다 개발하고 그것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할 수 있는 걸 이제 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도메인 또는 각각의 학문 분야에 있는 그런 학생들이나 연구원들 그들이 AI 지식 또 AI 개발 능력을 갖춰서 자기네 도메인에 적용할 수 있는 AI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AI를 배워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저희가 이 기존의 교육과 같은 시스템이 아니라 이제는 뭐 어떤 다른 방식의 교육 시스템이 있어야 사실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질문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교육에 대한 것들도 많이 변화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나라의 어떤 현실에서는 네. 주로 암기 위주, 그렇죠. 네. 그다음 문제풀이 위주의 이런 학습들을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은 AI가 보통의 사람보다 더 잘하거든요. 월등하게 잘하죠. 그렇죠. 네. 저는 그런 류의 학습 또는 그런 류의 교육을 계속 한다라고 하면 별로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사회 또는 어떤 산업에서의 문제를 잘 발견해낼 수 있는 뭔가 빅픽처 같은 것들을 네. 볼 수 있는 이런 지혜, 분별력, 관찰력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AI 기술들을 이용을 해서 발견한 그 문제를 자기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추진력, 그 다음에 사람들과 소통하고 이렇게 하면서 협업하는 이런 것들이 되어야 되는데 네. 협업의 능력이 없으면 또 그런 것들을 제대로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소통하는 그러한 스킬, 오히려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이런 역량들이 앞으로 우리의 이제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이 배워야 할 그런 어떤 학습 역량 이런 것들이 되어야 되고 좀 빨리 그런 어떤 변화들이 있어야지 되겠다라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마음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불과 며칠 전에 휴가를 다녀왔는데 이탈리아를 갔다 왔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이탈리아 말을 당연히 한마디도 할 수가 없지 네, 않겠습니까? 네, 저 그라치에 네. 정도는 하는데 네. 그거 말고는 할 수 없었는데 전혀 불편함을 못 느꼈습니다. 사실 챗 GPT가 앱으로 출시가 네. 됐더라고요. 네. 그걸로 그냥 한글로 편하게 쓴 다음에 이탈리아어로 번역해줘 하고 그냥 딱 보여주면 네. 굉장히 좋은 퀄리티로 얘기가 되니까 거의 의사소통 하듯이 네. 이제는 예전처럼 그냥 언어에 대한 공부를 뭐 하긴 해야겠지만 네. 다른 부분이 있으니까 네. 하긴 해야겠지만 과거에 비해서는 훨씬 그 중요성이 떨어진 게 아닌가라는 이제 이런 생각도 좀 됩니다. 저희가 이 과학기술을 항상 얘기를 할 때 뭐 가치 중립적인 게 굉장히 중요하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네. 하는데 특히 AI에 대해서는 이런 이야기들이 더 뭐 강하게 적용이 돼야 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네. 뭐 편향성 이런 얘기들이 네. 좀 나오거든요. 관련해서 좀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기술이
가치 중립적이다. 라고 생각하잖아요. 라고 네. 생각을 많이 네. 하는데 저는 그러지 않고 기술은 어떤 가치가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가치 중립적이다가 이제 밸류 뉴트럴하냐 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하면 그러지 않고 기술 또는 과학에는 밸류가 포함되어 있는 밸류 레이든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요, 그 기술을 이렇게 만들 때요, 여러 가지 이 가치가 투영되거든요. 일단 그 기술을 설계한 사람, 네. 그 설계한 사람의 의도가 거기에 들어가거든요. 어. 그 의도에 편향이 있을 수 네. 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알고리즘을 설계할 때요, 네. 알고리즘적인 어떤 편향이 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 알고리즘에 의해서 학습을 하는데요. 요즘은 이제 AI에 있어서 네. 학습 데이터가 아주 중요하거든요. 네. 학습을 하기 위해서 모은 데이터가 어느 한쪽으로 이렇게 편향되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당연하게 누군가가 물어보고 뭔가 일을 시켰을 때 네. 설계자의 의도가 들어가 있고 알고리즘에 편향이 되어 있고 학습 데이터에 또 편향이 되어 있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밖에 네.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들 때부터 사실은 어떻게 사람들에게 또는 비즈니스에 산업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게 할까라고 하는 것을 설계할 때부터 개발할 때부터 그걸 좀 잘 생각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개발자의 윤리, 개발자들의 철학, 그 responsible technology, 네. 책임감이 있는 기술이라고 하는 교육들을 통해서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기술을 개발하는 개발자들이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인간이 이제 이걸 사용하는데 오히려 여기에 종속되는 형태로 진행될 수도 있는 게 아닐까요? 어떠한 철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기술은 사람들이 만들어낸다. 하지만 기술이 한번 만들어지고 나면 네. 그 기술이 우리 사람의 생각, 우리 사람의 행동 양식을 쉐이핑한다, 변화시킨다. 그래서 거기에 핵심은 뭐냐면 기술 만들 때 잘 만들어야 된다. 뭐 이제 그게 이제 핵심이거든요. 네. 근데 사실 저희가 AI가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의 그럼요. 효과가 네. 있잖아요. 네, 그런 건 맞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삶 전체에 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같은데요. 전체요? 네. 네. 뭐 교육이며 사회며 뭐 경제, 정치 모든 분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미치고 있는데요. 일단 자연어 처리 기술의 어떤 획기적인 향상이요. 네. 인류 역사상 가장 어려운 문제점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가 왕래를 많이 하면서요. 네. 언어 장벽의 네, 맞습니다. 문제였거든요. 네. 근데 이제 AI 기술을 통해서 내가 그 나라의 언어를 더 이상 공부를 안 해도 뭐 메뉴판을 카메라만 갖다 대면요. 많이 내가 쓰고 알 수 있는 왔습니다. 네. 많이 쓰셨어요. 많이 예, 쓰고 구글 왔습니다. 렌즈 뭐 네, 이거 많이 네. 쓰셨을 것 같은데 예전에는 그림 있는 메뉴판 없냐 맞습니다. 뭐 해서 네. 그림을 보고 우리가 했는데 이제는 갖다 대면 한국어로 번역을 이렇게 해주는 그러한 기술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이게 의사소통을 할 때도 그냥 내가 한국말로 이야기하면 해당 언어로 번역해서 상대방의 언어로 이야기해주고 인간의 어떤 삶에 있어서 큰 어떤 장벽을 많이 무너뜨린 거거든요. 또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과거의 어떤 업무 효율성을 생각해 보면 저는 과거보다 한 90% 이상의 업무 효율, 즉 10시간 일할 거를 1시간이면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자기 뭐 개발에 더 투자를 하던 아니면 회사에서는 네. 늘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잖아요. 늘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고 모든 팀에서 우리 사람 더 뽑아주세요. 네, 윗분들한테 맞습니다. 얘기하거든요. 그 AI 기술을 이용을 해서 업무의 효율이 이제 생기면 좀 여유가 있는 이쪽 인력을 다른 쪽에 배치를 배치할 수 해서요. 있는, 네. 그래서 뭔가 이렇게 HR 차원에서도 뭔가 효율적인 그런 관리들 그런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더 크게는 이제 사람과 기계와 자연스럽게 소통을 하면서요. 기계가 우리의 삶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우리가 더 안전한 그런 어떤 삶을 사는데 더 이렇게 많은 기여를 또 하면서요. 그거에 관련된 또 신산업들이 많이 창출되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그러면 이제 너무 편하게 사실 이제 업무 처리를 그렇죠. 하는데 네.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럼요. 기계와. 네. 그냥 불과 1년 전만 하더라도 저는 이제 그게 가능은 할 건데 꽤 오래 걸리겠다.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네. 이제는
그 생각이 완전 바뀌었습니다. 사실 지금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개인의 시간을 굉장히 이제 여유롭게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영역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스트레스를 또 확 줄여주죠. 네, 맞습니다. 네. 네. 제가 문득 그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과거에 신이 벌을 준 게 바빌론 타워인가. 예, 네. 바벨탑 바벨탑, 사건이요. 예, 바벨탑. 사건. 그게 이제 사실 같은 언어를 쓰고 있었는데 벌로서 네. 이제 언어를 달리하게 네. 만들면서 이제 굉장히 그게 벌인 거잖아요. 굉장히 네. 큰 불편함을 준 거에 하나의 예시가 될 수 있는데 그게 AI 기술로 인해서 해소가 되고 나가라는 상황이라는 생각도 네. 문득 들면서 그 정도로 생각을 하면 이게 굉장히 임팩트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좀 들었습니다. 반대로 이렇게 파워풀할 때 분명히 줄 수 있는 부정적인 내용들도 좀 많을 거고 특히 AI에 대해서는 디스토피아적인 이야기들을 네.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저희가 좀 네. 예상해 볼 수 있는 이런 부정적인 측면들은 좀 어떤 게 있다라고 봐야 될까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술이나 또는 AI를 생각을 할 때요, 네. 항상 균형 있게 생각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유토피아적인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디스토피아적인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측면들이 다 있거든요. 네. 그래서 긍정적인 것은 어떻게 더 긍정적으로 만들도록 하게 할 거냐 그런 네. 노력을 해야 될 거고요. 부정적인 것은 그런 것들이 예상되니 그걸 어떻게 하면 더 줄일 수 있을까 이것들을 이제 많이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부정적인 것 중에 제가 생각하는 거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AI 디바이드 현상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벌써 몇 번 경험했어요. 스마트폰이나 이런 이제 최신 기기들이 나올 때요. 네. 나이가 좀 있는 사람들 또 살면서 그걸 써보지 않았던 사람들은 그거에 적응하는데 좀 시간들이 오래 걸리고 그쵸. 예를 들면 이제 지금은 뭐 60, 70대, 80대 시니어 세대들도요 얼마든지 잘 사용하지만 10년, 20년 전만 하더라도 제대로 그렇지 사용을 못 않았습니다. 했거든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나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젊은 친구들은 저 사람들 왜 이런 걸 못해? 그러면서 우리 사회에 같이 동행할 수 없는 이런 존재들로 이렇게 생각이 되어질 정도로요. 네. 그래서 어떤 계층의 디바이드 생기고 그래서 정부나 모든 각계각층에서 시니어들에게 그런 교육하는 거예요. 요즘도 네. AI 교육하고요. 그다음에 AI 기술을 가르쳐주고 하는 이런 문화 교실이요. 네. 그게 상당히 인기래요. 근데 이제 그런 걸 넘어서서 이제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 기술이 사실은 현재까지는 돈이 많이 들거든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아주 비싼 기술이거든요. 네. 근데 그 비싼 기술을 지금은 초창기니까 고객을 모집을 하기 위해서 비교적 싼 돈으로 또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지만 네. 이걸 계속해서 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 아마 망할 거예요. 네. 예, 망해서 이게 파산을 해버려가지고 그렇게 못할 거고 서비스나 이런 친구들. 유료화가 이제 네. 반드시 되거든요. 네. 그럴 때 돈이 많은 사람들은 좋은 인공지능의 기술을 사용을 할 거고요. 돈이 없는 사람들은 그거보다 훨씬 떨어진 지능을 가지고 있는 기술을 사용하고 뿐만 아니라 쓴다 하더라도 하루에 몇 번 정도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러면서 가진 자와 가지지 않은 자의 이런 이 디바이드들이 많이 생길 수 있다. 네. 기업에서도 본인들이 이제 사용하는 그런 AI 기술들요. 그래서 이제 막대한 돈을 투입을 해서 만들어낸 것들은 생산성이나 효율성이나 정확성이나 일관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주 정확한 것들을 사용을 하면서 또는 네. 어떤 디시전 메이킹을 할 때 의사 결정들을 할 때 뭔가 오류를 범하는 것들을 최소화 이제 시킬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러지 못한 그러한 기업들은 그거와는 다르게 경쟁력에서 이제 도태되는 이런 상황들이 이제 생길 수 있다라는 거고요. 어떻게 하면 그럼 더 저렴한 것들을 또 만들 수 있을까? 뭐 이제 이런 고민들, 네. 개발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또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요. 쿼텀 컴퓨팅 하는 거예요. 네, 양자 컴퓨팅 말씀하시는 네. 거죠? 양자 컴퓨팅 같은 것들이 가능해지면 계산이나 뭐 이런 것들이 아주 빨라지고 이 비용이 가격 낮아질 수 자체가 있는 거죠? 낮아지면요. 네. 그런 문제들이 좀 많이 이제 해소될 거고요. 심지어 지금 이제 저는 이제 대학 연구기관에 있는데 네. 저희도 그런 현상들을 겪고 있어요. 겪고 계세요? 네, 얘가 뭐냐면 네. LLM 모델요, 네. 챗 GPT와 같은 것들을 저희도 개발할 수 있는 이제 능력과 역량과 지식은 다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개발하기 위한 하드웨어 서버를
수가 없어요. 네, 사실 예. 엄청난 가격.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저희는 할 수는 있으나 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심각하게 그럼 우리는 연구를 어떤 걸 해야 되는가? 우리는 저들이 만든 거를 활용하는 것만 지금 해야지 되는가? 그런 고민들을 하면서 이제 연구의 방향성을 아주 심각하게 지금 고민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것도 바로 저는 AI 디바이드인 것 같아요. AI 디바이드가 어떻게 보면 가장 부정적인 사회 현상을 만들어낼 수도 있겠다라는 이제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이 인공지능에 대한 윤리 뭐 이런 네. 것들도 사실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했거든요. 윤리 의식을 어떻게 좀 심어 줄 수 있을까 뭐 이런 이야기가 좀 많은 것 같은데 거기에 네.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인공지능 윤리라고 하는 걸 이야기할 때 두 가지 큰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개념 자체를 이야기하면 영어로는 뭐 ethics of AI, 네. 그래서 인공지능의 윤리에 네. 대한 어떤 윤리가 있을 수 있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냥 AI의 ethics, 인공지능 윤리. 뭐 무슨 차이가 있을까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ethics of AI는 네. 기술인 AI가 어떤 로봇이나 어떤 에이전트에 이게 적용이 되었을 때 그 기계들이 동작을 하면서 마땅히 지켜야 할 윤리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로봇들이 지켜야 하는 윤리인 거죠. 그래서 네. 로봇은 사람에게 순종하면서 그다음에 뭐 사람을 보호해야 돼. 또 첫 번째, 두 번째 그런 규칙들을 지키면서 지 자신도 보호해야 돼요. 뭐 이런 류의 윤리인 거예요. 소위 뭐 그 아시모프인가요? 예, 맞습니다. 뭐 제가 이제 그걸 좀 삼윤리 뭐 풀어서 이런 거. 네, 네. 로봇의 삼윤리 네. 그 이야기를 한 것처럼 이제 AI들이 지켜야 할 윤리들 그걸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게 이제 가드레일을 우리가 쳐줘야 되잖아요. 네. 그래야지만 AI가 우리를 정복할 거냐. 네. AI는 우리를 계속 서비스를 할 거냐. 뭐 이런 류의 그쵸, 고민들을 맞습니다. 안 하게 되는 거죠. 네. 가드레일을 쳐야지. 그게 이제 인공지능의 윤리입니다. 그래서 그 인공지능의 윤리가 개발을 할 때부터 사실은 그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죠. 뭐 자율주행하는 그러한 네, 이게 맞습니다. 자동차, 네. 얘가 두 가지 갈림길이 있는데 뭐 한쪽에는 사람이 한 명 있고 그쵸. 한쪽에는 아이들 뭐 네. 5명이 있는데 어디로 가야 되냐 뭐 이런 것들요. 그런 상황들이 어떻게 보면 없을 수도 있지만 혹시라도 있을 때 이 AI 기술은 어떤 디시전을 내려야 되냐. 또 얘는 어떤 윤리의 근거, 규범의 근거에서 행동해야 되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고 만들고 하는 것들이 인공지능의 윤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 인공지능 윤리는 네. 인공지능 기술이 있는데 이걸 사용하는 이해관계자들요. 사용자들, 생산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관리하는 사람들, 그들이 마땅히 준수해야 할, 그냥 인간이 준수해야 할 그런 윤리들,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게 AI ethics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인공지능 윤리라고 할 수 있고, 예를 들면 이제 유럽 연합 같은 경우는 AI Act라고 해가지고요. 그것들을 이제 만들고 그것들을 적용하려고 많이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2020년도에 과기정통부에서요, 사람 중심의 AI 윤리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만들어서 인공지능 윤리를 어떻게 해야지 될 거냐,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지금 만들고 지금 시행을 이렇게 계속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좀 어려운 내용이긴 하지만 그래도 계속 각 국가들에서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고, 교수님께서 보시기엔 그럼 이런 것들이 잘 녹아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 거죠? 100%는 좀 어려울 건데요. 네. 이제 계속해서 이제 사람들에게 이게 중요하구나 진짜. 왜냐하면 사람들은 먼 미래라고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그걸 왜 지금 생각하냐. 특히 개발자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네. 아니 좋은 알고리즘 해가지고 좋은 성능 보이는 걸 만들면 되지. 거기에 무슨 나한테 그 윤리까지 나 그거 못한다라고 하는데, 단순히 돈만 많이 벌 수 있는 알고리즘과 이거보다 그런 윤리와 규범들을 다 잘 지켜서 이걸 사용하는 사람들이 더 편리하고 더 안전하고 그다음에 업무에 쓴다고 하면 더 효용성이 있도록 만들어내도록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게 이제 점점 다들 인식을 하고 개발할 때 적용이 되면서요, 자연스럽게 AI 윤리 또는 AI의 윤리라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스며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인공지능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 존재인지, 그리고 왜 우리가 인공지능에서 어떤 부분들을 좀 생각하면서 우리도 받아들여야 되는지,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눠본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인공지능이 왜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혹시 한마디로 이렇게 좀 정리해서 말씀을 해주신다면
뭐 굳이 한마디가 아니어도 좋긴 합니다. 아. 네. 살아가기 위해서 이제 공기가 필요하잖아요. 네. 우리에게 이제 공기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할 거다. 왜냐하면 모든 곳에 AI 기술이 스며들어서 이제 인지하지 못할 정도의 수준으로 우리의 삶에 다가와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역할을 할 거다라고 저는 좀 결론 또는 한마디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공기라고 생각하면 무한라이 역시 중요한 네. 상황이지 않을까. 저희가 왜 AI가 이렇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지에 대한 충분한 근거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All About AI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